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사정상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안 지금 계시니까 서운해요. 그러게요.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싸우시더라도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데. 올해 마지막 싸우다니요. 날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시고 선곡 투표 가능하십니다. 네, 우선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도 관련해서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찰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사찰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허은하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 3건인데 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하. 네, 공수처가 이제 언론인과 야당 국회의원, 네. 사실 당직자들까지도 그리고 윤석열 후보 네. 그리고 대선 배우자죠. 배우자까지도 통신 자료를 확인했고 조회했고 이미 국민 시각에서는 사찰로 여겨지고 있죠. 2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에 46.7%가 언론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고요. 수사 과정상 필요한 일이란 응답은 36.3%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도에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무려 15번 네. 걸쳐서 자신과 주변인이 사용한 업무용 휴대폰 51대에 대한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부패 즉사 청렴영생이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 조작, 공작, 감사 수사가 이어지고 불법 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전방위적 사찰, 조작, 공작, 감사라고 외치던 이재명 후보께서 왜 공수처가 똑같이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지 지금 야당 의원 현재까지 본 게 78명. 네. 예, 저희가 103명인데 78명이 지금 사찰을 당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네.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고. 아하.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2015년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자는 이 법 개정안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 박민식 배덕광 의원께서 굉장히 격렬히 반대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영장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 하게 된다라는 발언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불법 사찰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만 검찰총장 당시에만 해도 282만 건을 조회를 하셨더군요. 네. 공수처를 게슈타포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던데 스스로가 게슈타포였음을 자인하신 셈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후보가 중앙검사장 시절에도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확인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이번 법사위에서도 육성 녹음으로 재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좀 난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어떤 게 내로남불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이게 서로가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본인이 계시고요.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야의 입장이 바뀌니까. 의원님이 그 핸드폰을 공수처가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게 아무 때나 다 보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하지만 잊고 계신가 본데 지금 예. 국민의힘의 정점식 의원, 김홍 의원은 선거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네, 뭐 서로 여야 입장이 바뀌면 그 말씀도 달라지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찰이다. 제가 여당이 돼도 똑같이 주장할 뭐 것입니다. 허나 네. 의원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시절이나 지금 야당 후보 시절 말씀이 다르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앞서 인용해 주신 과거 야당 시절과 지금 여당 시절 말씀이 다르다는 말씀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한번 서로 간에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 어느 쪽의 내로남불이 더 심한지 판단해 주시라 믿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대선 토론입니다. 오늘은 허은하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 노래가 아니죠? 연주곡이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평소와 달리 좀 드라마 OST를 좀 골랐습니다. 네. 2017년에 방영된 그 비밀의 숲이라는 그 드라마에 삽입된 어둠 속의 추리라는 곡입니다. 예. 드라마가 검사 황시목 역할을 맡은 조승우 배우가 살인 사건 수사하다가 대기업 회장과 권력자들하고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을 좀 파헤치는 내용인데 네네. 처음에는 살인 사건과 뇌물수수 사건 등 뭐 부패와 비리의 흔적만 있을 뿐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한국 사회가 이런 비밀의 숲에 쌓인 듯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드라마 중반부터 황시목 검사가 특검에 임명되면서 사건들 사이의 연결선을 본격적으로 추적하면서 권력 핵심부의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드라마처럼 검경의 부실 수사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를 어둠 속에서 추리만 하고 있는데 빨리 황시목 검사 같은 특검을 임명해서 몸통을 밝혀내고 비리를 파헤치자라는 의미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예. 비밀의 숲의 OST 연주곡 어둠 속의 추리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고민정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골라왔습니다. 네. 이제 어제 오늘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의 막말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도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저도 이제 대장동 특검과 대선 토론에 대한 어떤 노래가 잘 어울릴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청년들의 절박함, 또 우리 이제 골목 상점들이 불이 많이 꺼져 있는데 또 희망의 불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의료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미래 비전을 그려갈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자진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대장동 특검과 대선 토론인데요. 허은하 의원은 비밀의 숲 OST인 김준석 작곡가의 어둠 속의 추리 연주곡을,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희들은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대장동 특검과 대선 토론인데요. 허은하 의원은 비밀의 숲 OST, 김준석의 어둠 속의 추리,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두 곡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대장동 진상부터 밝혀라. 확정적 중범죄자와 토론을 할 수 없다. 가짠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전형적으로 좀 쫓기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런 이 조급함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숨기면서 좀 대범한 척도 하고 나는 그런 것에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추이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별로 일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네.
글쎄요, 좀 덩치에 비해서는 마음은 좀 소심하신 분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기존에 하셨던 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도를 넘어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 받고 와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동등한 후보자로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동등한 후보자로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라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본인이 평생을 이제 검사를 하시다 보니 늘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오라가라 하셨던 위치, 또 늘 갑의 위치에서 따져 묻던 습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처신과 그런 품성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에 따른 어떤 불안감, 초조감 이걸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 고압적인 태도가 나온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기는 어렵죠. 네. 어렵고요. 네.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좀 그 표현이 과했던 말씀을 좀 엮어놓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죠. 아, 예, 각각이 예. 따로따로입니다. 네. 예, 그 부분은 한번 그 청취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여튼 표현은 과했습니다. 음흠. 그렇지만 뭐 이해 못할 건 아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표현이 과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 상대 대선 후보가 저희 뭐 이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또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경쟁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표현이 좀 과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상대 후보와의 차이를 강조해 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 이해 못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수한 정보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어떠한 그 범죄적 사실들 이런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윤 후보의 발언이 지나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면서 윤 후보를 쿠데타의 수장으로 몰아세운 것을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좀 아주 잘못된 얘기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야겠지만 네. 이러한 말이 나오는 데까지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처럼 이렇게 모든 걸 그냥 좀 부적절한 표현만 연결해서 얘기해서 하는 것은 네. 다 지금 상황이 좀 달랐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라디오 프로에서 그 긴 이야기를 전면 다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논란이 된 그 표현만 이렇게 제가 땄죠. 소개를 예.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근데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고민정 의원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네. 결국은 이제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러시고 우리 허은하 의원 대변인님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분들의 그런 말씀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밖에서 보기에 돌아가는 모양새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여전히 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표가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선 후보가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모양새들 때문에 이런 사고들도 그 초기에 방어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터져나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좀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범죄적 사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죠? 네, 혹시 뭐 근거
제가 허은하원님 그러니까 말씀해 윤석열 주시다만. 후보가 예. 뭐 중범죄자 표현을 과격한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치부할 수는 후보가 말했던 부분에 대한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오랜 검사로서 쌓은 경험이라던가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부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범죄적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그게 그런 거 뭐가 없지 있는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걸 딸 수가 없겠죠.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확실하게 후보가 검사 출신이니까 믿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스스로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정확하게 그야말로 수사라는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본인의 감으로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늘상 해오셨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 제가 그래서 이재명 아까 후보가 사례를 가지고 들었던 게 이재명 네. 후보가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하면서 쿠데타의 어떤 수장으로 윤 후보를 몰아세우셨던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사적 레토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어떠한 범죄적 사실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중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양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렇게 제가 따지면 표현이 판사 과했다라는 사찰 말씀을 문건이나 드렸는데 네. 예, 저희 그렇게 뭐 따지면 그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혹은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는 평생 법을 좀 수호해 왔고 특히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들이댔다가 좌천까지 당한 적이 있은 분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상상 이상으로 큰 듯하고요. 또 이러한 정의감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표현에 과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과하게 그렇게 평가하시면서 몰아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뭐 이 정도에서 일단 이 주제는 정리를 하고요. 토론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지적도 많고요. 두 유력 대선 후보 확정된 지가 꽤 됐는데 한 번도 본격적인 토론을 방송에서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후보는 정책 토론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예. 정치 입문과 동시에 당내 경선 할 때 16번의 토론에 모두 임했고요. 네. 또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비전과 정책에 제대로 심층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후에 제대로 된 토론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법정 토론만 3회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6번 토론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법정 필수 토론회를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내용으로 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거든요. 네. 경기 중에 규칙을 바꾸는 치사한 행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이런 열의로 특검 협상에 임해서 대장동 게이트 진실부터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토론을 피했던 적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론 신봉자처럼 말씀은 하시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토론 회피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요? 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때 2번의 토론회를 불참하거나 전격 취소하기도 하셨거든요. 당시 토론 상대였던 남경필 전 지사가 15대에서 19대 국회의원하고 제34대 경기도지사를 지내서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경력 면에서 좀 앞서 있었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계속해서 토론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때와 상대에 따라서 말 바꾸기 하는 태도가 놀랄 만큼 좀 일관되다. 그래서 말 바꾸기에는 정말 진심인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님.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습니다. 오죽 저희가 토론을 하고 싶은데 나오질 않으시니 토대가 만들어지면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든 위원장이든 모두들 나오셔서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단 한 번도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토론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룰까지 바꾸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하는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책 토론 다른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이 MBC 우리 표창원 뉴스 아이킥에서도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 네. 날짜도 정하시고 시기도 정하셔서. 응해 주신다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허은하 근데 의원님. 이게 지금 허은하 의원님. 네네. 근데 조금 전 말씀하신 비전과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면 토론하겠다. 그게 어떤 네, 그 말씀을 조건이죠? 좀 예.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 오죽하면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저도 오죽하면 이 말까지 할까라는 말씀으로 이제 어허. 반박을 해본다면요. 예. 거짓말 경영장이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TV 토론에서 이 지사가 거짓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네, 친형을 정신병원에 관련한 강제로 거?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네, 것이 네. 허위 사실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네. 대법원이 근데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예, 판결이 났죠. 나머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네. 뭐 궁극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존까지는 계속 다 인정이 됐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토론자에 대한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리더십이 있구나. 아, 이 대통령 후보로서 이 사람에게 내가 표를 줘야겠구나라는 결정을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상품을 이제 진열하는 상황인데 네. 진짜가 아닌 가짜로 포장된 걸 가지고 국민을 속여가는 그러한 거짓말 경영장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 경영장이 네. 안 되게끔 하는 조건은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예. 대장동 게이트라던가 이 예. 특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예. 토대 마련이다. 특검 도입이 생각하는 돼도 거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상당히 오래 걸려서 대선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같은 게 제출이 되면 그나마 조금 뭐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고민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모든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했던 말들이 다 마치 거짓말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게 다 이것도 그랬다는 게 역시 아니라 계속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있는 말씀을 드리는 후보들 겁니다. 쪽에서 이제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정책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추가 질문하니까 자료집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런 거 그 자리에서 설명도 못 하십니까? 뿐만 아니죠. 지금 오히려 그 지상파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3프로TV. 지금 보니까요, 그 조회수가 그 윤석열 후보 본 사람들이 217만이고 이재명이 366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 누가 더 능력 있고 거짓말 아닌 실전에 강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왜 그거를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걸 재단하십니까?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능력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 토론의 장에 판단의 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거는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국민이 판단한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거짓말했다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 의원님 결국 특검 도입이 돼야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당 야당 모두 특검 하자라고 하는데 왜 특검 안 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예. 우선 뭐 이것도 국민들께서 판단하신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9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7.3%가 특검 도입 지연에 관해서 네. 이재명 후보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서 개변을 늘어놓아도 국민들께서는 보는 눈이 참으로 정확하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대선 토론 문제 앞두고 뭐 민주당에서 침대 축구 펼쳐진다 뭐 공격하는데 한국 정치의 진정한 침대 축구는 대장동 특검 협상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대체 싶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말고는 할 말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희는 뭐 하나 얼마나 시작하면 많습니다. 끝까지 일자리도 가고 있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예. 아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그 어떤 그 부동산 문제 중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외교도 챙겨야 되고요. 일자리도 챙겨야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는 계속 하는 얘기가 대장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장동 대해서 얘기만 하면 자꾸 이런 말씀을 거기에 하시면서 대해서 전혀 꺼리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결판을 볼 수 있게끔 빨리빨리 특검을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일 본회의 있잖아요.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상설특검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거 안 하십니까? 고민정 의원님. 결국은 그 특검, 선거 전에 네. 결론을 안 내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아, 고민정 의원님. 그럼 지금 특검 도입 지연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더 크다.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 국민의힘의 탓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더 크다.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만 해도 상설특검이 가능해지는데 예.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왜 자꾸 저희한테만 탓을 돌리십니까? 네. 네,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계속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고집하기 때문인데 네. 애초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진 이유가 검찰의 친여 편향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또다시 친여 법조인이 특검에 임명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상설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이잖아요. 그렇게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층이 2명이고 여당층이 2명이고 최소 4명이 확보되기 때문에 특검 선정이 친여 법조인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은 저희는 네. 친여 법조인을 특검에 앉혀서 대선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고집한다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요. 네. 예,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실 수사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네네. 네, 앞서 허은하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이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26에서 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지연에 어느 후보 책임이 더 크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선곡 진검승부 승자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신해철의 그대에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고민정 의원님 앞서 못하신 말씀 하시죠. 네. 그 특검법으로 하겠다는 거는 3월 9일 이전에는 안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신 거고요. 그리고 특검법의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특검으로 하셨더군요. 최소한 진정성을 얻으시려면 선거 개입 사건 50억 법안이 상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그 그런 내용도 특검법 이름을 하나도 바꿀 수 넣지 있는 걸로 않으시고 알고 있죠. 추적 수사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하셔놓고는 이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판단받겠다? 이건 좀 너무 아니죠.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을 좀 특검으로 벗어나서 4명 추천해서 여야 교섭단체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 칼텍스 협찬